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도쇼. 오늘도 연예가의 핫 이슈와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속속들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핫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 전에 오늘 굉장히 반가운 분이 풍문쇼를 찾아주셨습니다. 네. 원조 베이글여시죠? 이선정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이선정이에요. 먼저해 이것도. 당시 만보골이 얼마나 인기 있었냐면 그때 이제 노래가 나오면 김부용 씨를 이제 많이 찍어야 되잖아요. 점점 좀 이선정 씨가 더 많이 나와요. 맞아. PD가 계속 이선정 씨만 찍어요. 이선정 씨만 보여요. 우리 남학생은 난리 났죠 그때. 아니, 마이크를 차는데 어떤 미인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느씬하고 저 너무 오징어처럼 보이는 아이, 또 거예요. 왜 그러세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마델 포스로 여기 서 계셔가지고, 예. 아직 살아있죠. 네. 똑같으세요. 예전이랑. 진짜 하나도 안 변화 감사합니다. 조금 나이가 들긴 했어요. 정말 당시 관리 잘한 거지. 나중에. 맞아요. 네. 이선정 씨하고 저하고는 아주 인연이 좀 깊은데 신인 때 같이 시트콤 같이 하면서 굉장히 친해졌고요. 너무 반갑네요. 잘 나왔어. 맞아요. 아유. 네, 그래서 오늘 이선정 씨를 특별하게 모신 거예요. 왜냐면 오늘의 주제가 스타 등용문의 모든 것인데요. 이제 홍석천 씨랑 이선정 씨가 두 분 다 청춘 스타의 그 등용문이었던 시트콤 출신이잖아요. 그 당시에 거기서 스타가 거의 다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맞아요. 엄청 예. 나왔죠. 오늘 저희 풍문 보시면서 감회에 젖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옛날 생각나면서 그 90년대 후반 시트콤이 키운 청춘 스타들을 만나러 추억 여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 궁금해. 여기 나오면 반드시 뜬다. 쟁쟁한 톱스타를 배출한 스타 등용문의 모든 것. 왕관 쓰고 연예계로. 톱 여배우 등용문 미인대회 전격 분석. 도시적인 외모의 배우 박지영. 그녀가 쫄면 먹다 미스 춘향된 사연은? 개성 있는 외모와 넘치는 끼로 사랑받은 홍진경. 16살 어린 나이로 슈퍼모델에 도전한 이유는? 시트콤 남자 셋 여자 셋이 낳은 최고의 스타 이의정. 일회성 게스트였던 그녀가 톱스타가 된 비결은? 데뷔 때부터 꽃미모 자랑하던 송승헌. 그가 데뷔작이었던 시트콤에서 잘릴 뻔한 이유는? 지금 풍문으로 들어쇼에서 공개합니다. Let's get it! 지난해 뜨거운 열풍을 일으켰던 온라인 탑걸공원 기억하시죠? 이것 때문에 너튜브에서 90년대 시트콤이 정말 엄청난 조회수와 함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90년대 후반 청춘 스타들의 등용문 하면 단연 시트콤 남자 셋 여자 셋을 보시는데요. 이거는 정말 안 본 사람이 없어요? 없죠. 한 번만 본 사람이 없죠. 알아요. 계속 보죠. 예. 사실 그 당시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는 정말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두 개의 시계가 있었습니다. 시계? 네, 하나는 모래시계, 밤늦게. 네, 그리고 7시면 무조건 남셋 여셋 앞에 그건 맞아요. 모든 온 가족이 모여서 보고 있는. 맞아요. 어린 친구들은 모를 텐데 예전에 제가 좀 나갔었어요. 아니 그 당시에 그 학원이 끝나면 애들이 막 뛰어가요. 그렇죠. 이유가 남셋 여셋 보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집으로. 저를 보려고 한 건 아니고 송승헌, 이의정, 김동엽 뭐 이런 친구들, 소지섭 씨 이런 친구들 보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선정 씨가 또 한 건 했죠. 이선정 씨는 인정하지만 홍석천 씨는 제가 살짝 지금 기억에 뭐 이렇게 허세를 부릴 정도였나 아니야. 싶은데 꾸아종.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거 영상을 봐야지 제가 봐야 됩니까? 있어요? 영상 한번 볼까요? 선정 씨. 어리신 거 김학준도 있고 방송 PD나 약간 연기가 너같이 내가 어떻게 여기 왔냐? 걸어서 왔다 왜? 이게 꼬박꼬박 많이 될 거야? 되게 민망하네요. 너무 이게 가다듬지 않을 때. 네, 많이 잘 가다듬었네요. 지금 화면 보니까. 저게 20년 전이에요.
젖살 있을 때 빵빵할 때. 오랜만에 그 두 분의 예전 모습을 보니까 정말 풋풋하고 그 신인 시절의 그 연기 스타일들이 있어요. 진짜 정말 시키면 다 하는 그 열정 가득한. 예. 당시 뭐 남자 셋 여자 셋이 배출한 청춘 스타만 해도 소지섭 씨 있죠, 박지윤 씨 있죠, 임창정 씨, 뭐 우휘진 씨, 신동엽, 홍승원, 뭐 이재니 씨. 이재니 씨. 다 스타 됐어, 다 스타. 와. 김용림 씨도 스타 됐어요. 김영림 선생님 그쪽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완전 정말 신인 상태에서 남자 셋, 여자 셋에 출연을 했다가 대략 청춘 스타가 된 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이분은요, 90년대 후반 이 눈썹 하나로 연예계를 평정한 남자입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쑥검댕이 눈썹 송승헌 씨입니다. 말해 뭐해. 그 짱구 못지않은 그 수검댕이 눈썹. 근데 뭐 미남분들은 불공평하게 눈썹에 숱도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송승헌 씨는 정말 눈썹 숱이 다른 사람의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진하잖아요. 근데 진한 것도 진한 거지만 그때 당시에 남자 셋 여자 셋에 처음 딱 나왔을 때 외모가 너무 출중했어요. 이제 나오자마자 이제 수검댕이 눈썹이라는 별명도 붙고 그리고 그게 바로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를 잡게 됐죠. 이때 또 송승헌 씨 인기가 엄청났었어요. 잘생긴 외모도 외모인데 이휘정 씨랑 같이 이제 커플 인기가 엄청났어가지고 그 캐릭터도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이 송승헌 씨가 1995년 11월부터 알바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의류 브랜드 모델을 했는데 이 모델 경력이 의류 브랜드 지면 촬영이랑 카탈로그 4번 촬영이 전부인 거예요. 그냥 일반인이다가 하루 아침에 갑자기 스타가 된 거예요. 사진 4번 연기의 이응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그 브랜드가 워낙에 모델들이 다 뭐 김하늘 씨. 다 잘 됐잖아요. 네. 다 잘 됐었어요. 자, 남셋 여셋에서 잘생긴 외모와 빈틈 많은 매력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송승헌 씨가 잘릴 뻔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 당시에 연기를 너무 못해가지고. 연기를 너무 못해가지고. 연기를 너무 이제 좀 시원하네요, 시원해. 시원한데요? 발연기, 발연기. 되게 포장해서 얘기해줬어요. 그래요? 네, 발연기를 하셨어요. 이 남자 셋 여자 셋이요. 사실 송승헌 씨가 출연한 첫 연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데뷔작인 건데 인기 시트콤의 주인공이 됐으니 얼마나 연기가 잘 됐겠습니까? 그때 이제 남생 여셋에 처음 신인으로 들어왔을 때 뭐 연기를 참 많이 안 해봐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고생을 좀 했는데 워낙에 여성 시청자들이 사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탑스타가 됐죠 지금. 나중에 이제 신동엽 씨가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송승헌 씨를 보고 당시에 신동엽 씨가 2번 놀랐다고 해요. 첫 번째는 송승헌 씨가 진짜 도가 지나치게 잘생겨서 스스러치게 한 번 놀라고 두 번째는 도가 지나치게 연기를 못해서 두 번째로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송승헌 씨 얼굴 때문에 연기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렇게 발연기였나요? 근데 제 기억에는 송승헌 씨가 어느 정도 그 엉뚱하고 별로 표정이 없는 그 캐릭터잖아요. 네. 그러다가 확 웃고 막. 그렇죠,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발연기였던 건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하면 할수록 정말 굉장히 센스가 있었죠. 늘어나는 그러니까 케이스. 송승헌 씨가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제 방으로 가끔 남생 여셋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텔레비를 부셔버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저는 그렇게 뭐 탑스타도 아닌데 저도 때려보고 싶어요. 맞는데 맞죠. 내가 못한댔냐? 남자 셋 여자 셋 첫 촬영 때 송승헌 씨가 한 씬에서 대사 한마디를 NG 100번을 내셨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서 온 놈인가 막 수근거렸다 그래요. 100번 넘게. 100번 넘게. 가능한 거예요? 네, 100번?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그렇죠. 신인들은 얼면 한 데서 이렇게 맡기기 시작하면 안 풀리거든요. 근데 승헌 씨가 워낙 긴장을 많이 해서 NG를 꽤 많이 냈었나 봐요. 그래서 감독님들이나 스태프분들이 이제 조금 짜증을 내고 그런 적이 있었다는데 아무튼 그럴 때마다 신동엽 씨가 송승헌 씨를 집으로 데려가서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자기가 신입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같이 얘기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지금도 송승헌 씨하고 신동엽 씨는 정말 베스트 프렌드로 잘 지내고 있다. 왜냐면 신동엽 씨가 옛날에 그 안녕하십니까 뭐 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그 M본부에서 그 짧게 그 인사하는 게 있었는데
안녕하십니까 신동엽입니다. 그거를 NG를 내가지고 한 20번을 냈대요. 그래서 위에서 맞아, 야 맞아. 새끼야 내려가 이러는데 맞아. 자기가 욕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후배들 보면 굉장히 많이 챙겨주고 그랬었어요. 선정 씨 처음에 할 때는 NG 안 됐어요? 저 많이 했죠. 남세 여셋이요. 거의 신인들이 많이 출연을 했어요. 그 당시 뭐 석천이 오빠도 그랬지만 저도 연기로서 처음 이제 데뷔한 작품이기도 해요. 아, 선정 씨 그전에 연기를 안 했었어요? 그때 연기 아예 안 했었고요. 안 했구나. 그때 이제 뭐 만보걸 만보걸. 데뷔를 했었다가 가수로 할까 이제 전향을 할까 하다가 마치 남셋이 이제 저한테 이제 제의가 들어와서 하게 된 작품이었어요. 연기 너무 잘하셨어요. 가요 프로그램에서. 알바생 네, 같은 네. 걸로 역할을 처음 시작한 거죠. 그렇죠. 고 약간 그 푼수 이미지. 네. 네, 네. 푼수의 약간 바보? 뭐 이렇게. 바보는 아니지. 바보는 백치미. 아닌데. 좋게면 백치미. 백치미로 아주. 예. 완전 나를 으뜸한 고양이 취급하는데 아닐 땐 그쪽에 연기나? 한번 연기 보자. 전 카메라를 못 쳐다봤어요. 연기를 하는데. 여기 앉자마자 카메라 어디 있어요? 물어봤잖아요, 나한테. 카메라부터 찾던 분이.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신인 때는 연기를 할 때 이렇게 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 이렇게 아래서 시선이. 네, 시선이 이제 정확하지 않았던 거. 맞아요. 혹시 송승헌 씨랑 같이 연기했던 장면이 있을까요? 네, 있었어요. 꽤 많죠. 꽤 많은데 그 중에 또 제가 혼자 또 상상하는 씬이 있었어요. 워낙 인기가 많고 또 잘생기다 보니까 저 혼자 상상해서 그 오빠랑 약간 키스하는 그런 씬이 있긴 있었어요. 네. 네. 실제로 키스. 키스는 안 했죠. 하기 전까지. 이렇게 해서 저기까지 가서 깨는 그런. 아니, 근데 실제로. 부러운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순식간에 이뤄진 배우 데뷔잖아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송승헌 씨 같은 경우는 연기에 큰 뜻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연기를 따로 배우지 않았는데 대본을 받고 일주일 뒤부터 연기를 하게 돼서 사실은 무척 힘들고 굉장히 좀 괴로웠다고, 아니, 본인이 어려웠다고.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왜냐면 저는 뜻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탑스타가 되는 건 정말 속상하거든요. 본인은 아니 그때부터 뜻을. 뜻이 있었던 사진에서 여기까지 올랐는데. 사지도 잘 됐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아니,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연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예. 아, 근데 그랬으니까 얼마나 송승헌 씨한테 이 연기라는 게 괴로운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촬영장에 있을 때 그 뭐 큐 사인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송승헌 씨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머릿속이 진짜 새하얘지더래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긴장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왜 스튜디오 촬영 같은 게 있는 날에는 아, 방송국에 불이라도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고 진짜 힘들었나? 이렇게 촬영장에 갈 때도 아, 오늘 가면은 또 혼나겠지, 혼나다 오겠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촬영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카메라가 굉장히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하나 만약에 가지고. 하나 갖고 찍거나 아니면 세대만 딱 놓고 찍었기 때문에 똑같은 장면을 계속 연달아 찍었어야 됐고 그게 약간 틀려도 굉장히 혼나고 많이 그랬었어요. 아, 그럼요. 처음 하는 신인들은 이제 그런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그때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게 연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 맞으니까 굉장히 많이 혼났었어요. 그래서 송승헌 씨가 저럴 수 있다는 게 머리가 하얘진다는 게 너무 그 프레스를 받잖아요. 진짜 아침에 눈 뜨기가 싫은 거예요. 무서워서. 아니, 그럼 송승헌 씨는 마음이 이 정도면은 이게 즐겁게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쩔 수 없이 했던 걸 수도 있겠네요. 뭐 송승헌 씨 뭐 지금의 연기 너무 잘하지만 당시에는 뭐 연기는 그냥 이게 그냥 내 직업인가 아닌가 뭐 고민도 했었고 노력도 그렇게 많이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송승헌 씨 이제 연기를 보면서 이제 방송국 이제 제작진 PD나 작가들이 한 반 정도는 쟤를 계속 써야 될까, 반 정도는 그래도 좀 믿어볼까 뭐 이렇게 나눠졌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 이제 신동엽 씨가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해줘서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편을 들어줬구나. 제작진들도 작가님들이 아예 그렇게 너 편하게 해라 해버리니까 나중에는 훨씬 좋아진 거예요. 그 고생하면서 그런 연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승원이 오빠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진짜 워낙에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 진짜 어떤 작품을 해도 다 잘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뭐 어쨌든 송승헌 씨는 그 어딜 가도 대표적인 물어보면 남자세 여자세시다 할 정도로 그 3년 동안 자신의 연기 그 신인 시절의 추억이 굉장히 강렬하고 남센 여자세에서 사랑받은 걸로 또 한류 스타가 됐기 때문에 아마 송승헌 씨한테 굉장히 기억되는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족 같았어요. 매일매일 보고 거의 이제 뭐 3년을 넘게 같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정말 가족 같고 네, 무슨 일 있으면 뭐 서로 걱정해주고 요즘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방송하면 뭐 서로 각자 뭐 이제 가거나 개인 분장실을 쓰거나 그랬는데 저희는 이제 한 곳에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밥도 같이 먹고 진짜 근데 그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그렇게 친하지 않으면 그렇게 방송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아, 저희가 이제 사이판에 다 같이 촬영을 갔어요. 갔는데 이제 여자 이제 그 배우들끼리 술을 한 잔 마시고 바닷가를 나가자 밤에 나갔는데 이제 바다가 있으니까 술도 얼큰 취했겠다 열도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물속에 들어가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또 옷 젖을 순 없으니까 옷을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수영복 안 입고요? 수영복 안 입고 그냥 즉흥적으로. 밤에 바다 밤바다에. 밤바다에 너무 재밌었겠다. 어차피 오는 사람 없으니까 자연인처럼.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그냥 앞이니까 벗고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옷이 없어진 거예요. 뭐 선녀야? 왜? 진짜? 옷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디 갔지? 그러니까 나오진 못하고 밖에서 경실이 언니, 이경실 선배님이 계셨는데 경실이 언니가 야 선정아 나오지 마 옷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만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송승헌 씨랑 그 홍경인 씨가 옷을 숨겨놓은 거예요. 저희 나무꾼이네. 나무꾼이었어. 바닷가에서 진짜 솔직히 그때는 어리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지금 나이에서는 아예 뭐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나오지도 못하고 30분 정도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짓궂었어요. 찾았죠. 아니요. 짓궂네. 송승헌 씨한테 그런 면이 있죠. 송승헌, 아니, 홍경희 씨한테. 그때는 어렸었으니까 20대였고 장난기도 많고 막 20살, 21살 때였으니까요. 답니다. 진짜 너무 재밌었겠다. 이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웠던 신인 시절이 있죠. 송승헌 씨 그 인고의 과정을 겪고 지금은 배우로서 뭐 우뚝 섰는데요. 앞으로 좋은 작품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셋, 여자 셋이 90년대 후반 청춘 스타 등용문이었던 만큼 당시에 송승헌 씨 말고도 또 다른 청춘 스타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특히 이분이 좀 기억에 나는데 남자 중에는 인기 스타 송승헌 씨가 있었다면 여자분 중에는 이분입니다. 바로 이유정 씨. 머리 스타일 있잖아요. 번개. 엄청 따라했었어요. 나이 좀 보소 나이 좀 보소 나이 좀 보소 이유정 씨랑 각별하시잖아요. 네, 이희정 씨는 정말 저랑 정말 친한 동생이 됐는데요. 워낙 그 당시에 그 특유의 그 번개물 헤어스타일하고 특유의 또 이상한 패션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한테 굉장히 트렌드 세터로 됐었고 많은 분들이 파격이었죠. 그 당시에 우리끼리 농담 삼아서 이제 CF계에서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런 건 이유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CF도 엄청 찍었고. 맘만 좋네. 카세트야 미니 컴포너트야 카세트야 미니 컴포너트야. 근데 그 머리는 이게 가발이었죠. 가발이에요. 번개머리. 근데 언니가 그 당시 얼마나 그 가발, 그 번개머리가 유명했냐면 밖에서 사석에서 이제 식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언니가 그 가발을 안 쓰면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머리를 트렌드 막 길게 하고. 일면 또 달라 보여. 정말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니까. 가발 쓰면 아 이희정이다. 사람들이 다 몰려들 정도인데 가발 벗으면 누구야 이 정도. 그 정도로. 그 헤어스타일도 본인이 만든 거예요. 맞아요. 본인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흔히 말하는 그 아이롱, 네, 그 아이롱.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올려서 딱딱해서 고데기. 네. 그걸로 해서 언니가 직접 만든. 네, 이혜정 씨가 이제 당시에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요즘에 이제 아이돌들한테 사생팬이 있잖아요. 근데 이혜정 씨가 그때 당시에 사생팬을 몰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팬들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그런 친구들을 보면 집에서 막 재우기도 하고 그랬다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스타들이. 네. 그리고 이혜정 씨가 이제 직접 얘기하기로는 그 팬들이 여자들이 많았대요. 남자 팬보다는 여자 팬들이 되게 많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송승헌 씨처럼 이의정 씨도 남자 셋, 여자 셋이 데뷔작이었나요? 사실 이의정 씨가 아역 출신이에요. 아. 1989년 국민 드라마였던 한지붕세 가족이에요. 근데 예, 이의정 씨의 작품을 보니까 굉장히 의외의 작품들에 많이 출연하셨더라고요. 또 다른 국민 드라마인 질투 기억나시죠? 질투! 예, 근데 이 드라마에서 고 최진실 씨의 아역으로 나왔어요. 이의정 씨가. 네, 그리고 또 공룡 선생, 또 우리들의 천국 이런 작품, 굵직한 작품들에 많이 출연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의정 씨가 아역 배우 출신이라 굉장히 연기 경력이 있어요. 근데 당시 이제 신인이었던 송승헌 씨는 정말 뭘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송승헌 씨를 위해서 시선을 잡아주면서 대사를 어색하지 않게 이끌어주신 멘토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이의정 씨. 그리고 사실 기억납니다. 이의정 씨는 약간 뭐라고 하죠? 남자 배우를 돋보이게 하고 스타로 만들어주는 그런 묘한 킹메이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의정 씨 옆에 있던 송승헌 씨 그리고 권상우 씨 드라마에서 권상우 씨가 신인 때 이의정 씨 파트너였거든요. 권상우 씨가 또 한류 스타가 되고 그러니까 다 이의정 씨 옆에 있는 남자 신인 배우들은 다 탑스타가 됐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의정 씨가 남자 셋, 여자 셋에 처음부터 등장한 배우가 아니었어요. 그래요? 사실 이의정 씨 같은 경우는 그 남자 셋, 여자 셋에서 1회부터 40회까지 다른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최정환 씨였어요. 잠깐 또 다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최정환 씨의 후임으로 등장한 게 이의정 씨예요. 그래서 이의정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에 일회성 등장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고정이 된 거죠? 그 송승헌 씨의 되게 조각 같은 외모 덕을 본 거예요. 왜냐면 이제 촬영장에 갔는데 이의정 씨가 너무 잘생긴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장난을 막 친 건데 그게 편집이 안 되고 그대로 방송에 나갔대요. 근데 그런 이렇게 관심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좋은 반응을 끌어낸 거예요. 시청자들이 그걸 보고 되게 좋아한 거죠. 그래서 고정 출연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남산 여셋에 이제 단역으로 막 몇 번을 출연하다가 뿌아송이라는 역할을 받았는데 그게 딱 2회 촬영뿐이었거든요. 근데 이의정 씨가 제가 디자이너고 제 샵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왔는데 저희 둘이 그 대본을 봤는데 마지막 대사가 너 다음에도 지각하면 잘라버릴 거야 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다음에 꽂힌 거예요. 이 다음. 다음이 있구나. 내가 잘하면 다음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근데 이의정 씨가 워낙 애드립을 잘하니까 이의정 씨가 애드립 할 거를 예상해서 한 5개. 그럼 나는 여기에 맞는 애드립을 한 5개. 그걸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촬영장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서로 애드립 대결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감독님들이 컷을 안 한 거예요. 너무 재밌어. 네, 재밌어서.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니까 이제 작가님들이 얘네 궁합이 좋구나. 이래서 아예 고정 캐릭터로 만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작은 역할이었지만 사실 저한테 인생의 어떤 인생의 기회였네. 캐릭터였어요. 근데 유행어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때. 미워 죽겠어. 이선정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당시에 처음에 출연할 때 그 이선정 씨가 출연할 때도 그 시트콤이 대박이 났었을 때예요? 저는 그냥 처음부터 묻어간 케이스죠. 묻어간 네, 케이스. 잔잔하게. 그럼 선정 씨는 처음부터 배역이 정해져 있었겠네요. 네. 와. 근데 그러면- 그래서 저 카페 그 주인만 바뀌었었어요. 맞아요. 처음에 김현수 선배님이 하셨다가 그 다음에 안문수, 권혜요. 뭐 권혜영 아저씨가 하셨다가 그 다음에 안문숙 언니가 3번이 바뀌면 저는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알바를 한 거죠. 3년 동안. 살아남았죠. 그래요. 솔직히. 맞아. 그랬구나. 근데 이의정 씨랑 또 개인적으로도 엄청 친하게 친하시죠. 지내셨다고 네. 들었는데. 친했죠. 예전에 굉장히 저를 많이 챙겨줬었어요. 제가 이제 남셋을 하고 이제 중간에 사무실하고 이제 계약이 끝났을 때였는데 저희 언니를 따라서 이사를 부천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은 머니까 차도 없죠. 매니저도 없죠. 여기도 촬영을- 출근해야 되는데. 네, 여의도로 또 이제 와야 되고. 근데 언니가 한남동이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바쁜 스케줄이었는데도 저 때문에 부천에 와서 저를 픽업해서 여의도 왔어요. 착하네. 우리 네.
의정 씨가? 네, 그런 의리가 있어요. 완전 의리파예요. 갖다 쉽지 않아. 완전 의리파예요. 네, 굉장히 쉽지 않은데 정말 좋아요. 속이 남자 배포가 있어요. 맞아. 근데 오래전 일이긴 한데 제가 시청자로서 봤을 때 예전에 홍석천 씨가 그 커밍아웃 하고 나서 방송 활동 못 하셨잖아요. 오, 맞아요. 제가 그때 어렸을 때니까 제 기억이 이유정 씨가 옆에 와서 막 손을 잡아주면서 같이 울었던 인터뷰 하신 적 있죠. 맞아요. 근데 저 그거 보고 되게 감동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다른 연예인들이 선뜻 막 홍석천 씨한테 아는 척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커밍아웃 할 때 이제 제가 해외에 있다가 들어와서 막 기자분들이 공항에 막 진을 치고 계셨었는데 저는 이제 공항에서 이제 도망 나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기자회견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남자셋 여자셋 감독님들이 이거 되게 예민한 부분이니까 기자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면 이상한 질문에 네가 당황할 수 있으니 그러면 비디오 테이프로 찍어서 다 보내드리자 이랬는데 저 혼자 얘기하기가 뭐하잖아요. 그래서 동료 연예인들 중에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지 했는데 의정이가 선뜻 오빠 내가 해줄게. 근데 이의정 씨는 그 당시에 탑스타였거든요. 근데 자기는 난 상관없다고 오빠 괜찮은 일이면 내가 옆에 있어줘야지 해서 멋져. 한 1시간짜리로 테이프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우는 장면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장면인데 모든 인터뷰 방송에서 그 장면만 쓴 거예요. 앞으로 방송 활동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는 것을 싫어하신다면 더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자, 남자셋 여자셋 출연 이후에도 이의정 씨는 배역의 크기에 상관없이 꾸준한 연기 활동을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1982년 데뷔한 이래 단 한 해도 쉬지 않았지만 2006년 본의 아니게 방송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 때문이었나요? 네, 그해 7월에요. 이의정 씨가 이 뇌종양 판정을 받는데요. 또 시한부 3개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투병 중에 이 사망했다라는 소문까지 돌았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의정 씨가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됐죠. 근데 다행히 수술과 사후 관리를 잘해서 이 수술 직후에 사실 신경마비가 와서 왼쪽 감각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근데 관리를 잘해서 지금 80% 이상 감각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제 투병 당시에 사용했던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부작용까지는 막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이 괴사하는 합병증을 안게 됐는데 그래서 인공 고관절을 끼우는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은 일반적인 생활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아주 건강한 상태다라고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이제 아프고 쓰러져서 이제 수술했다고 연락받고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 중에 하나가 저인데 그때 이제 환자실에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눈만 껌뻑껌뻑하고 그래서 갔더니 오빠 왔어? 그 똑같이 밝은 목소리로 하는데 몸은 잘 안 움직이는 거죠. 조금 나아지고 나서 이제 봤더니 오빠 나 상우 보고 싶어. 그래서 상우한테 연락해서 권상우 씨? 네, 권상우 씨가 또 연락받고 바로 와가지고 물론 이제 치료가 잘 돼서 너무 다행인데 그 후유증 때문에 이게 배나 허리나 이런 데 살이 굉장히 많이 불었었어요. 부은 거죠, 네, 거의. 부은 거죠. 부었죠. 이제 겨우 다시 운동해서 지금은 괜찮을 거야, 아마. 지금은 제가 최근에 만났잖아요. 아주 괜찮아요. 너무 건강해요. 네. 너무 건강하고 회복됐죠. 아픈 데가 진짜 없을 정도로 홍석천 씨 아까 얘기했던 거 진짜 제일 먼저 왔대요. 그래서 너무 많이 울었대요. 자기를 위해서. 감동했대요. 그래서 너무 많이 울어서 너무 우니까 그게 싫어갖고 보냈대요. 이제 그만 그만 가라고. 가 오빠 이래서 수건이랑 상우 오라고 하라고. 그래서 보냈대요. 너무 울어갖고.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굉장히 마인드라 긍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또 금방 이겨낼 수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저도 맞아요. 언니를 그때 봤었는데 좀 완치되고 봤어요. 봤는데 선주야 나 죽을 뻔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해맑아. 긍정. 정말 왜? 난 이제 별거 아닌 줄 알았어. 나 이거 뚫었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긍정적이에요, 지금 진짜. 괜찮아 현정아. 밝으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야, 그런데요. 아팠던 날들을 보상받듯이 우리 이의정 씨가 요즘엔 누구보다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고요. 예.
네, 맞습니다. 이유정 씨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홈쇼핑 그 쇼호스트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꽤 입지가 단단히 굳어졌어요. 주로 이제 뷰티 제품이나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아로니아 관련 상품을 판매해서 1년 만에 무려 공짜가 많네요. 1,200억 원에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네, 요새는 뭐 완판 여왕이다 이런 타이틀이 있다고 합니다. 홈쇼핑 쪽에서.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1,200억 매출을 올리면 그래도 이유정 씨한테 좀 돌아가는 게 있지 않나요? 제가 이유정 씨 집에 가봤는데 네. 1,200번 그런 집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정 씨가 쇼호스트라 사실 출연료만 받고 제품의 이제 매출에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출연료가 점점 높아진다고. 왜냐하면 쇼호스트로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출연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희정 씨 같은 경우는 홈쇼핑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화장품 특히나 식품 버전에서 이 타겟층에서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에요. 이 상품을 사는 그 구매 고객들에게. 그래서 아마 이희정 씨 같은 경우는 이 1,200억 매출을 올렸다라는 것 때문에 입지가 더 2020년에 탄탄해질 거고 아마 홍석천 씨는 더 잘 아실 거예요. 홈쇼핑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어떻게 가능해도 연장이 된다라는 건 이건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희정 씨가 어쨌든 이 업계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부르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라는 점이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네, 힘든 투병 생활을 이기고 이유정 씨가 쇼호스트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쟁쟁하신 분들이 출연했던 만큼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다시 모여서 그분들이 다시 연기를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그 몇 년 전에 송승헌 씨도 그 매체 인터뷰 할 때 남자셋 여자셋 배우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짧게라도 에피소드를 촬영하면 좋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인터넷 같은 데도 많은 옛날에 그 남셋 여셋 팬들이 다시 보고 싶다는 글을 되게 많이 올려요. 만약에 그 다시 하게 되면은 두 분은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시즌 2 같은 거. 정말 푼수 역할 하긴 싫거든요. 정말 푼수 역할 하긴 싫거든요. 근데 남셋 그 2가 나온다. 그럼 할 생각 있어요. 좋지.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아이디어를 제가 몇 년 전부터 신동엽 씨한테도 얘기하고 제작을 승원이한테도 얘기하고 진짜. 감독님들한테도 얘기해서 의정이도 있고 다 있으니 뭐 우희진 씨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 다 뭉쳐서 남셋 여셋 20년 후 40대의 어떤 에피소드를 전문직으로 이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감독님들이 되게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출연료를 아니 그러니까 감당을 할 수 있겠냐고. 다들 몸값이 너무 비싸지. 아니 근데 이제 신동엽 씨나 다 할 것 같은데 송승헌 씨만 출연료를 좀 깎아서 해주시면 승헌아 함께하자. 야, 그건 대단하겠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거예요 아마. 자, 시트콤은 스타 등용문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90년대 후반 무수한 청춘 스타들을 만들어냈는데요. 하지만 시트콤이 청춘 스타만 배출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중견 연기자분들을 새로운 모습으로 재조명하면서 젊은 스타 부럽지 않은 인기 스타 반열에 올려놓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그 주인공인가요? 이분은 정말 90년대 후반에 뭐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신 분이죠. 이분 뭐 성대모사 다 아실 겁니다. 아우 배야, 아우 장그럼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재능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진짜 처음이에요. 제대로 한 거. 박수 나온 거. 여러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청자만 웃기면 됩니다. S채널 뭐 인기 시트콤이죠. 순풍산부인과의 미다리 아빠 박영규 씨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디서 이렇게 꾸역꾸역 나오는 거야? 냄새도 순하지. 순해. 정말 코믹 연기 장인인 이 시트콤계의 명배우님이시죠. 근데 저도 많이 따라서 그 주변에서 뭐 모든 TV에 나오는 연예인들도 맞아요. 성대모사로 진짜 다 따라했었고. 근데 저기 필리피 씨 목소리가 좋아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봐.
아니, 진짜 자기를 웨일스 짜. 약간 느낌 아, 있어. 짰다. 약간 느낌 있어. 황영진 씨보다 더 비슷한 것 같은데 황영진 씨보다. 엄청난 이 붐이 일었던. 그러니까 트로니 붐. 요 당시에 개그맨 시험은 다 박영규 씨, 송풍상 보니까 다 그거였어요. 성대모사 리스트 중에 오지영 씨, 있어요. 이거 하고. 다 이거였어요. 몰라, 성동섭 씨. 네. 박영규 씨는 이 장인어른 이 한마디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배우인데요. 극중 캐릭터 이름도 박영규였어요. 그런데 미다리 아빠라는 애칭 그리고 이 호칭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인기에 힘입어서 1998년도에 S채널 연기대상에서 시트콤 연기상을 받았고 그리고 2000년도에는 시트콤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순풍산부인과에서 박영규 씨가 정말 인기 대단했는데요. 다른 배우들도 있었지만 유독 박영규 씨가 인기가 이렇게 많았던 이유는 뭐가 있었을까요? 옛날에 박영규 선생님 하면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그리고 또 멜로 연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노래도 하셨어요. 까멜레오. 까멜레오 이렇게 하셨는데 굉장히 멋있으셨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 순풍에서는 미다리 아빠 역할이었지만 그 장인어른한테 좀 까불면서 맞아, 대들고. 대들고 그 당시에 좀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장인어른 하면 좀 무서워하고 좀 예의 갖추고 했던 건데 장인어른이 왜 이러세요? 막 이러고 따지고 또 미다리 때문에 또 인기를 또 얻었던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도 뭐 찌질함과 그 뭐 짠돌이는 뭐 거의 뭐 국보급 연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영화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 엄청났죠 이때 당시. 충격이었어요 박영규 씨는. 근데 요즘에 너튜브에서 이 스itcom 다시 보기 열풍이 약간 있거든요. 다시 봐도 박영규 씨 캐릭터가 진짜 재밌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당시에 이 안방에서 드라마 속의 아버지의 캐릭터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힘이 있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미다리 아빠는 못나라 못해 진짜 찌질함의 대명사로 나왔잖아요. 이런 캐릭터가 최초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박영규 씨가 이 캐릭터를 너무 실감나게 잘해주니까 이 시너지가 엄청났던 것 같고 이 블랙 코미디의 좀 달인처럼 보였어요. 저는 다시 보니까 블랙 코미디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올해가 이 순풍산부인과가 방영된 지 22년째 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너튜브에서 젊은 세대들한테도 큰 공감을 얻으면서 인기를 많이 끌어서 요즘 젊은 친구들도 막 미다리 아빠다 뭐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기억했을 때는 순풍산부인과 전에는 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근엄하고 진지한 이미지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캐릭터를 하시게 된 건지가 궁금해요. 네. 갑자기 코미디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박영규 씨가 M채널 특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어요. 근데 베스트 극장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뭐 영화랑 드라마 뭐 다양하게 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느끼한 멜로 이미지가 좀 굳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로서 고민이 되게 많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이미지를 좀 탈피를 할 수 있나 고민을 하던 차에 순풍산부인과에 제의가 들어온 겁니다. 네, 당시 박영규 씨가 이 제의를 받고 대본을 봤는데 이건 나다. 실제 내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이 연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본 그 PD님이 선배님 어디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반가워했다고 너무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영규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손해나는 것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좀 느끼하고 좀 젠틀한 그런 정통 드라마 연기자 이미지였는데 너무나 이 재밌는 코미디 시트콤을 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보면은 박영규 하면 딱 그 유일한 이미지로 기억을 하고 있는 미다리 아빠. 네, 미다리 아빠로 해서 그 코미디 이미지를 좀 탈피하고 싶어가지고 순풍산부인과 이후에는 좀 진지한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진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는 사람들은 킥킥대고 네, 박영규 씨 미다리 아빠다라고 하셨다는. 그러니까 캐릭터가 이야기. 너무 강하면 맞아요. 그 다음에 역할이 각인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그쵸. 저도 남셋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침 드라마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너무 푼수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이 작품을 하기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보시는 분들도 쟤 저런 캐릭터 아닌데 왜 갑자기 저런 연기를 하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저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 드라마 안 했어요. 네. 그래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그 캐릭터가 그때는 굉장한 인기를 가져다 주지만 그게 한계가 돼요. 맞아요. 사람들이 그냥 그
그 캐릭터로만 사랑을 보거든요.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예, 사람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제가 브레인 서바이벌이라는 게임 프로를 했었어요. 리얼로 진짜 정말 문제를 내서 맞히는 게임이 맞히는 프로였는데 제가 1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다 놀래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네. 제가 저렇게 똑똑한 애였어? 그래서 굉장히 놀랬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이선정 씨는 똑똑하기도 한데 요리 솜씨가 끝장입니다. 음식, 특히 한식. 놀러 가서 밥을 먹을 때 깜짝 놀란 게, 야, 너는 이 음식 솜씨를 가지고 왜 여기서 집에서만 밥하고 있냐고. 근데 워낙에 이제 어머니랑 집안이 이제 어머님이 또 요식업 하시니까. 그래요. 진짜 잘해요.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섭외 가겠네요. 네, 요리 프로 하시는 분들은 이선정 씨 꼭 한번 초대하시면 음식 잘합니다. 진짜 잘해요. 알겠습니다. 예. 기다릴게요. 근데 박영규 씨가 이 워낙 미다리 아빠 캐릭터가 강해서 그렇지 이분 진짜 연기 스펙트럼 잘하시죠. 넓은 배우예요. 너무 잘해요. 연기. 여러분 정도전 이인임 역할 기억하세요? 우와. 이거 드라마 보고 소름 돋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도전한테 대항하는 캐릭터인데 이 주인공을 압도하는 연기를 보면서 이렇게 조곤조곤 대사를 하시는데도 힘이 막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미다리 아빠는 안 보여요. 이 미다리 아빠가 너무 강해서 기억을 못 하시는 거지. 저는 이 박영규 씨 연기 하이라이트를 좀 모아서 누가 영상 좀 올려주면은 좀 화제가 되지 않을까. 진짜 많이 다르시거든요. 잘합니다. 순풍산부인과로 스타덤에 오른 후 이제 꾸준히 사랑을 받았던 박영규 씨지만 그 가정사는 조금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지난 2004년도에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아들을 불의의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에 이제 보내게 된 겁니다. 박영규 씨는 이때 정말 큰 충격에 빠져서 한동안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6년 만에 영화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선택한 영화가 주유소 습격 사건 2였어요. 근데 이 영화가 코미디 영화잖아요. 박영규 씨가 코미디 영화를 택했을 때 사람들이 좀 의아했을 수 있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게 되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작품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한 거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게 좀 코미디 연기라서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내가 이 작품을 넘어서면은 또 다른 작품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주유소 습격 사건 2를 통해서 재기에 성공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K채널에 아까 말씀하신 정도전 이인임 역할을 통해서 정말 제3의 전성기라는 말씀을 들을 정도로 훌륭한 연기를 또 보여주셔서 변신도 성공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의 영화죠. 그 해치지 않아 코미디 영화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때 연기가 뭐 대단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제의 인물로 급부상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제의 인물로 급부상을 합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이 4번째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4번째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4번째요? 예, 가족과 지인 30명만 초대를 한 극비리 결혼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4번째 결혼식이기 때문에 드라마에 함께 출연했던 동료들한테도 정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기사를 봤는데 이 박영규 씨가 올해 68세라고 합니다. 68세. 또 그렇게 되셨어요? 진짜 동안이신구나. 68. 이제 반응이 뭐 축하도 있고 뭐 놀랍다라는 반응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요. 사실 이게 4번째 결혼을 했다라는 사실이 기사화가 되고 나서 박영규 씨가 몇몇 매체와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박영규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게 기사 댓글에 좀 안 좋은 글이 달려 있어서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만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내가 다짐을 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일단 이 배우자분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사업을 운영하는 분이고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됐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화려했던 연기 활동 경력과는 반대로 가정사는 다사다난했지만 이번 결혼이 박영규 씨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트콤으로 과거에는 많은 청춘 스타들이 탄생했다면 대한민국 톱 여배우들의 등용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자전거 탄다고, 자전거. 신동네에서 자전거 타는데. 이게 이제 김혜수 씨, 손예진 씨, 문채원 씨, 이 탑 배우분들의 맞아요. 이제 신인 시절에 다 이 씨 발굴을 그랬나요? 했었잖아요. 이거 아닙니까? 필수 코스인데? 예. 아 그리고 또 톱 여배우들의 필수 코스라면 항공사 씨. 맞아. 박주미 씨, 한가인 씨, 그리고 이보영 씨. 정말 많은 배우들이 이 항공사 CF 통해서 처음 얼굴을 많이 알리셨죠. 하지만 뭐 뭐니 해도 대한민국 톱 여배우들의 등용문 하면 미인대여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사랑 씨, 염정아 씨, 고현정 씨, 김성령 씨, 오현경 씨 정말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이 미스코리아 출신입니다. 네. 아니 이선정 씨는 미스 코리아 나가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키도 그렇고. 이미 정말 하고 싶었어요, 미스 코리아가. 그래서 남색 여세 때 미스 코리아 출전한 그 에피소드? 예, 있었어요. 그 에피소드가. 네네네. 근데 출전하는. 제가, 네, 출전을 했는데 그때 통감을 쓰고 떨어졌어요. 왜요? 딴 거 다 마음에 들었는데 문신 때문에. 미스 코리아인데 문신이 네, 여기. 네. 너무 웃긴다. 미스 코리아. 뭐 일심 뭐 이런 맞아요. 거였나요? 일심 이런 거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미스 코리아. 재밌다. 딱 들어왔는데 일심. 다시 보고 싶다, 이거. 보세요. 재밌습니다. 예. 소속사 개념이 없었던 예전 같은 경우에는 미인대회 출신이다라는 것이 그 연예계 등용문이자 그리고 스타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미인대회에 나왔다, 내가 미인대회에서 어떤 수상을 했다보다는 사실 내가 소속사가 어디다, 내가 어떤 작품에 나왔다, 뭐 이 정도가 조금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미스 코리아가 사실 예전만큼의 의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되게 대단했잖아요, 미스 코리아가.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 미인대를 통해서 배출이 된 스타들도 꽤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윤소나 씨랑 오정혜 씨가 미스 춘향 출신입니다. 네. 미스 춘향의 정식 명칭은 바로 전국 춘향 선발대회예요. 이 대회가 우리나라 지역 그 미인 대회 중에 가장 지명도가 높은 대회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미인 3대회가 있는데 바로 이 전국 춘향 선발대회, 그다음에 미스 코리아, 그다음에 슈퍼모델 선발대회가 그렇죠. 3대 미인 대회. 슈퍼모델도 있었어요. 예. 맞아. 아니 미스 코리아는 보통 이목구비 뚜렷한 서구형 미인이 많잖아요. 네. 근데 반면에 미스 춘향은 약간 단아한 진짜 한국적인 한복에 잘 어울리는 미인이 많은 것 같아요. 스타일이 확 달랐어요. 네. 네, 이게 선발 기준에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미스 춘향 대회는요, 기준이 이렇습니다. 좀 어려워요. 춘향의 어를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전통 예법에 대한 소양, 정통 예술과 연관된 특기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대회와 차별되는 구별점이죠. 그렇다면 연예계 원조 미스 춘향 출신 배우는 또 어떤 분이 있나요? 1979년도 2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미스 춘향이 대신 미스 춘향 진입니다. 그분인데 바로 이분은 바로 M채널 드라마 허준에서 깐깐한 은여 홍춘희 역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바로 최란 씨. 이충희 씨의 또 아내분이시죠. 최란 씨가 미스 춘향 출신이세요. 얼굴 보니까 진짜 크신데요? 되게 이국적으로 생기셨어요. 진짜. 너무네. 이목구비가 진짜 뚜렷하신데요? 약간 김혜수 씨 느낌도 있어요. 박하나 씨 느낌도 좀 나네요. 감사합니다. 저때 정말 저렇게 이뻤으면 진짜 미인이에요. 그렇죠. 자연미인. 네. 그 당시에는 미스 춘향 행사를 TBC 동양방송이라는 민영방송사에서 주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스 춘향에서 선발된 사람들은 그 공채 탤런트처럼 그 TBC의 뭐 탤런트로 되는 이런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최란 씨는 TBC 제21기 공채 탤런트가 돼서 연예계에 입문을 했다고 자연스럽게 들어왔구나. 아니, 그럼 뭐 미스터 이몽룡.
미스터 견우 없습니까? 견우. 나가보죠. 미스터 견우. 있으면 나가실 거예요? 아, 있었으면 제가 나가가지고. 미스터 방자 뭐 이런 5대5 잘 어울리거든요. 방자 잘 어울리네. 방자. 미방. 미스터 방자. 미스 향단 뭐 이런 것도 나와야 조금 돼요. 아쉬웠는데 그렇다면 이 채란 씨도 배우라는 꿈을 가지고 일부러 미스 춘향에 나갔던 건가요? 아니 사실 그 어린 시절 채란 씨의 꿈은 배우가 아니라 의사였다고 해요. 의사. 늦둥이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지원 아래 뭐 핸드볼, 무용, 미술 등 안 해본 것 없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자랐다고 하거든요. 좀 유복하게 자라셨네요. 뭐 그런 뜻을 뭐 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요. 뭐 그런데 특히 이 중에서도 공부를 참 잘해서 공부를 잘했다 하면 뭐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증거가 있나요? 상위 10%에 항상 들었었다. 전교에서 10% 안에는 항상 가가지셨네. 들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등학생 시절에 의대를 항상 준비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낙방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그런데 그렇게 원하던 의대를 가지 못하고 다른 학교에 가게 됐는데요. 이 대학생이 되면서 TBC 방송국 근처에서 살게 됐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이 방송국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미스 춘향 대회였던 거예요. 근데 그 현수막에 상금 500만 원도 같이 써 있었는데 그 상금에 혹해서 출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 지금으로 치면 엄청 큰 거죠. 엄청 큰 돈이죠. 이 채란 씨가 뜻밖의 춘향이가 되고 나서 막상 연기자로 데뷔를 했는데 향단이 신세였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채란 씨가 미스 춘향 때문에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됐잖아요. 하지만 작품 활동을 하면서는 춘향이와 인연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채란 씨가 미스 춘향에 선발된 뒤에 춘향전이라는 드라마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채란 씨가 연기를 조금 몇 퍼센트, 2%에서 혹은 20% 정도 아쉬운 연기력을 보여줘서 춘향의 역할에는 결국 배우 장미희 씨가 낙점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 PD님이 그 최란 씨한테 조연 향단 역을 맡겼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그걸 거절을 했대요. 미스 춘향이로 뽑혔는데. 향단 역할을 내가 어떻게 향단 일을 하냐. 때문에 그때 당시 문제아로 찍혀서 심할서도 쓰고 한동안 방송을 하기가 조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 때만 해도 진짜 조금 문제가 있으면 정지시키고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옛날에. 출연 정지가 정말 출연 많았어요. 정지. 와. 배역을 거절하는 것도 엄청 이건 반항적인 엄청 거죠. 반항이죠. 예.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진짜로 이제 채란 씨가 춘향이와 인연을 맺게 된 건 26년 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춘향이 역할은 아니었고요. 2005년 K채널 드라마 쾌걸춘향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시죠? 거기서 이제 몽룡이의 엄마 역할을 맡았던 한채영 씨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당시에 이제 채란 씨가 내가 진짜 춘향인데 26년 만에 이제 몽룡이의 엄마, 시어머니 역할을 맡게 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다라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 채란 씨가 뒤늦게나마 춘향이와의 연이 닿아서 다행인데요. 그렇다면 미스 춘향 출신 스타 또 누가 있을까요? 네, 채란 씨가 미스 춘향 진이었다면 네. 이분은 1988년 미스 춘향 선 출신입니다. 바로 배우 박지영 씨인데요. 이 박지영 씨를 춘향이로 만들어준 1등 공신이 있는데 바로 쫄면이라고 합니다. 쫄면이 뭐 춘향이랑 뭐 상관이 있나요? 뭐 아니면 춘향이가 쫄면을 좋아했었나요? 옛날부터. 되게 참신한 생각인데 박지영 씨가 쫄면을 먹다가 벼랑간 캐스팅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친구와 분식집에서 좋아하는 쫄면을 막 먹고 있었대요. 그런데 옆에 있던 아주머니께서 자네 미스 춘향 한번 나가보겠나라고 하면서 명함을 이렇게 주더라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명함의 주인공, 이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미스 춘향을 이미 여러 번 배출한 유명 미용실의 원장님이었어요. 한 라인이었네. 네. 어떻게 쫄면을 먹다가 그 얼굴을 제대로 보셨을까요? 대단하네요, 미모가. 근데 이분도 진짜 똑같으셔, 지금이랑. 그렇지 않나요? 한눈에 쑥 들어오네요. 눈에 안 띌 수가 없는 외모인데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동양적인 미도 있으면서. 근데 박지영 씨가 사실 트레이드 마크가 입술이잖아요. 입술이 약간 도톰하시잖아요. 아, 그러시죠. 쫄면이 그래서 되게 예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빨갛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쫄면 먹고 나면 입술이 빨개지니까. 울면이 신의 한 수였군요. 박지영 씨는 미스 춘향을 통해서 연예계에 입문하긴 했지만 고향이 전주였습니다. 근데 전주에서
아주 유명했었대요. 이미 전주하면 제일 유명한 거 3가지. 비빔밥, 콩나물, 네. 박지영. 아, 박지영 씨로 갑니까? 그 안에 든다고요? 박지영 씨요? 비빔밥급이에요. 예. 야, 명물. 선대장.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송가인 하면 진도. 그거죠. 야. 또 아시겠지만 박지영 씨 동생이 이제 M채널 출신 아나운서 박혜진 씨거든요. 맞아요. 근데 박혜진 씨가 한 방송에서 직접 밝히기를 박지영 씨는 연예인으로서 이제 데뷔하고 활동할 때보다 학창 시절에 인기가 훨씬 많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데 보이시한 매력으로 여자들한테 인기가 그렇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렇다고 뭐 여자 후배에게만 인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박지영 씨가 이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박지영 씨 집 담벼락 보면은 막 꽃다발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거기다 막 꽃을 막 집어 던지고 새벽에 그러고 간 거예요. 엄청났죠 이때 당시. 네. 그래서 저는 박지영 씨하고 작품을 같이 했거든요. 성격이 굉장히 털털해요. 되게 예쁜 외모에 또 털털한 성격이 있어서. 약간 여장부 같을 거예요. 네. 고등학교, 중학교 때 여고에서 여중에서 인기 많았다는 이 얘기가 저는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보통 예쁘면 깍쟁이 같고 여우 같은 느낌일 텐데 전혀 그러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예쁜 애들 원래 다 가졌다니까요. 레이지 씨도요? 그 눈빛 뭐죠? 레이지 씨. 이제 언짢으신 봐요. 또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니, 반감이 아니. 있으시잖아요. 아니야, 예. 전혀 그렇지 않고 그렇습니다. 꼭 이게 꼭 왜 가진 사람한테 다 주느냐. 아, 예. 근데 원래 좀 질투가 많으세요? 속이 시원하네요. 가져가요. 네, 거의 네. 보다시피 하는데 좀 약간 좀 저희 그 캐릭터가 있는데요. 예, 예. 우리 프로그램 삐딱선을 저희가 역할일 뿐입니다. 예. 절대 그렇지 않고 충분합니다. 네. 저는 미스 춘향 출신 여배우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사실. 심지어 2명의 스타를 동시에 배출한 해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 어려운 일이 일어난 해가 바로 2001년인데요. 당시 1등인 진이 된 분이 바로 배우 이다혜 씨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나요? 예. 저 때 미스 춘향 예뻐라. 가나다. 풋풋해. 풋사과 같다는 말처럼 엄청 풋풋한 느낌이 나요. 네. 근데 이다희 씨가 어릴 적에 호주로 이민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미스 춘향 대회는 어떻게 나가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네, 맞아요. 이 이다혜 씨가 가족을 따라서 이 호주로 이민을 갔을 때가 초등학생 시절이에요. 근데 2001년도에 할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한국에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잠깐 들른 건데 주변에서 이제 권유를 한 거죠. 한번 미스 춘향을 나가보는 게 어떠냐, 예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해외 동포 자격으로 이 미스 춘향에 출전을 했다가 덜컥 1등을 하게 된 겁니다. 당시 이다혜 씨는 이제 그 고운 한복 차림과 그 세련된 말씨로 심사위원들에게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특히 장기자랑 코너에서 한국 무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선보여서 정말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다혜 씨 말에 따르면요, 그냥 한번 나가본 거였는데 진으로 덜컥 당선이 돼서 그다음부터 이제 연예기획사에서 콜이 무진장 그냥 쏟아져 왔다고 합니다.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라 하고 싶은데 맞아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잘 안 되고 난 별로 관심 없는데 한번 나가볼까 이랬는데 갑자기 1등. 덜컥. 이럴 때마다 레이디 젠 씨하고 박하나 씨는 분해해요. 아니, 저기까지 우연찮게 마음 뜻도 없는데 잘 되지 말아라. 예. 또 그 혼성 그룹 출신이고 가수를 시작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는데 정말 몇 년이죠? 15년 걸렸습니다. 악착 같이 해서도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우연찮게 나와서 승승장구하니까 배알이 꼬이죠. 없던 질투를 노력한 만큼 앞으로 더 오래 가시면 되잖아요. 아 근데 그분들은 더 잘 되니까 점점 중국 진출해서 막 엄청 대박 터뜨리고 막 아니, 어디 가면 구실해도 해. 성격 나온다. 성격 있어. 어떻게? 그러니까. 살을 풀어야 돼. 아주 늦게 온 만큼 더 길게 하겠습니다. 그럼요. 예. 네, 당시 이다혜 씨 같은 경우는 그 출전을 했을 때 동양적인 마스크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 무용을 꾸준히 해왔기도 했었는데 심지어 호주에서는 무용단에 속해 있을 만큼 굉장히 또 무용을 잘하는 그런 아이였대요. 그래서 단아한 외모는 물론이고 이런 한국 무용 실력까지 갖춘 이다혜 씨였기 때문에 미스 춘향에 당당히 뽑힐 수가 있었던 거죠. 대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다혜 씨와 함께 2001년 미스 춘향의 이름을 올린 또 다른 스타는 누구였나요?
네, 이다혜 씨의 미스 춘향 동기는요, 바로 배우 장신영 씨. 신영 씨. 장신영 씨 굉장히 미인이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대회에서 장신영 씨가 6위를 했어요. 그 미모가요? 네, 진선미, 정숙현이 있는데 그때 현의 어이구 턱걸이네. 현의 당선이 된 겁니다. 당시 이제 장신영 씨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예.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혹해서 이제 출전을 하게 된 거죠. 장신영 씨가 출전했을 당시 그 담임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영이는 군계 일학의 미모였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눈에 띄죠. 네. 똑같다. 변하지를 않네. 이 사진이 저희가 볼 때는 너무 귀엽고 예쁘잖아요. 근데 장신영 씨 본인은 이거 다 지워버리고 싶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 밑에 장신자라고 너무 대문짝만 이름이 나와 있어서 이름 그게 예쁜데. 참 가슴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이름 예쁜데. 정감 있는데요, 우리 신자. 송승헌 씨는 송승복이잖아요. 맞아. 아니 성승헌 씨, 성승헌 씨를 왜 또 다시 저하는 이선정 씨는 본명이에요? 아니, 저 예명이에요. 뭐예요? 경아요. 경아야. 이름이 너무 순해. 옛날에 어렸을 때. 성경아? 전경. 네. 야 성승복 씨와 정경야 씨가 정말 이름 달리 이미지가. 저희 옛날에 남set 할 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사이판에 갔을 때 저희 스텝인지 알고 여권 이름이 틀리니까 스텝인지 알고 저희만 그 일반 그래서 감독님들이 자리를 바꿔준 적이 있어요. 정경아 때문에. 전경아, 홍승복. 승복이 정경아. 네, 근데 저는 심지어 제가 어릴 때 그 여권 사진이었던 거예요. 몰라봤다. 솔직하다. 몰라본 거죠. 이 장신자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이 목사님이 성실한 신자가 되라고 장신자라고. 사실 굉장히 좋은데. 고난의 길을 주셨구나. 이 이름이 독특하면 아시죠? 친구들한테 놀림받는 거.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들이 이 장신영 씨한테 이 장 노른자야, 이 장흰자야 이런 식으로 불렸던 거예요. 어릴 때는 너무 유치해. 그래서 이 대회 출전 이후에 이름을 장신영으로 개명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6위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다 제치고 그 드라마나 이런 거에 거의 주연급으로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예. 데뷔할 수가 있었어요? 전경아 씨가 진짜 날카로워. 날카롭습니다. 날카롭겠군요. 예. 미스 춘향에 입상하긴 했지만요. 하위권이었던 장신영 씨는 배우 이광기 씨 덕분에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광기 씨? 이광기 씨랑 뭐 연결고리가 전혀 없잖아요. 뭐 떠오르는 것도 없는데. 맞아. 뭐 보통 연예계는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으면 안 돼요. 어디서 누군가가 은희처럼 나타날지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장신영 씨의 은인이 이광기 씨였던 건데요. 일단 2000년대 초반에 이광기 씨가 연예 기획사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인 발굴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미스 춘향 대회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때마침 아주 본인 눈에 띄는 미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미녀가 장신영 씨였고요. 이때 이광기 씨가 직접 지방까지 내려가서 명함을 건넸고 연예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해요. 네, 이게 참 신기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보통은 이런 대회에서 입상을 하면은 상위권 입상자들한테 먼저 그쵸. 이 기획사에서 연락을 하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광기 씨는 이상하게도 이 6위인 장신영 씨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었대요. 장신영이라는 이름도 이광기 씨가 지어주셨다고 해요. 이광기 씨가 진짜 장신영 씨의 인생을 바꿔준 네. 은인인 것 같아요. 장신영 씨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신인 시절에는 나를 이끌어주는 선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남set 했을 때 처음에 인기도 얻었지만 특히 더 많은 프로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 분이 있어요. 루시언 씨, 그다음에 이희정 씨. 네. 그래서 루시언 오빠 때문에 제가 그 호기심 천국이란 프로를 3년 그래요. 윤종수 씨 때문이 아니라. 네, 정수 오빠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우리 사이에서 그렇게 소문나가지고. 그래요? 선정이가 내 운을 모르더라. 원래는 리시원 씨가. 정수 오빠도 루시언 씨가 꽂아준 거예요. 네. 말이 다른데? 그때 참 이거 했을 때 기억나시죠? 사랑의 총알 쏘. 네. 그래서 그 스튜디오로 끌어들인 게 루시언 씨. 그래요.
루시안 오빠가 그 라디오 공개 방송이나 모든 자기가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저를 굉장히 많이 섭외를 해서 같이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유시원 씨가 또 되게 의리파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선배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박수홍 씨가 뭐 방송 한 번이라도 불러준 적 있나요? 단 한 번 지금까지. 편집될 얘기를 왜 해요? 나가겠다. 나간다. 저기 홍석천 씨도 정말 끌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힘들어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 셋, 여자 셋의 단역이라든가 그 당시에 테마 게임 이런 거에 제가 이렇게 단역으로 막 출연하고 이랬거든요. 김국진 씨랑. 근데 그때 이제 저를 눈여겨봤던 형이 한 분 계세요. 탤런트 이종원 씨. 이종원 씨가 제가 그 당시에 CF 의자 넘는 CF. 의자 넘는 CF로 대박이고 주인공이었거든요. 이종원 씨는 젊은이의 양지 막 하고 이럴 때 저를 보고 계속 석천이 너는 너무 잘 될 거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보는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얘 굉장히 독특한 애니까 잘 좀 써달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있다니까. 저한테 굉장히 그게 큰 힘이 됐었어요. 잊을 수가 없겠네요. 나도 군대 제대한 후에 제일 처음 PD분께 프로그램을 하게 해준 게 김국진 씨예요. 그 PD분을 소개해줘서 지금도 그게 정말 이게 우리가 업으로 삼고 있잖아요. 방송을 끌어주는 선배가 있어요. 고마운 사람이. 우리 레이디 제인 씨는 아직까지 못 만났다고요. 단 한 명도 없네요. 진짜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데 지금 외톨이처럼 혼자 살아오고 있네요. 바득바득 혼자. 조금만 더 기다려요. 네, 제가 잘 되면은 제가 꼭 후배를 끌어줄 거예요. 선배님. 알겠습니다. 미스 춘향 출신 스타들 중에 한국적인 미인이 많았다면 서구형 미인 스타들은 보통 어떤 미인대 출신이 많죠? 바로 슈퍼모델 선발대회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확한 명칭은 바로 슈퍼 엘리트 모델 선발대회예요. 네. 이게 1992년도부터 S채널에서 이제 주최를 했는데 일대 대상이 바로 이소라 씨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기억나시죠? 이소라 씨. 충격이었죠. 이소라 씨를 시작으로 박둘선 씨, 한고은 씨, 김선아 씨, 톱 모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노라한 배우들을 많이 배출했던 그런 대회입니다. 사실 그 슈퍼모델 선발대회 때문에 대한민국 모델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각광받게 됐는데 어린 시절에 얼굴이 예쁘면 야 미스 코리아 나가라. 근데 얼굴이 예쁜데 팔다리가 길어. 야 슈퍼모델 선발대회 나가라. 이런 말이 유행이 될 정도로 대단했었습니다. 슈퍼모델 출신 스타들의 공통점 롱다리 말고도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다른 미인대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개성을 장착한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이에요. 특히 저는 이 슈퍼모델 출신 스타들 중에 가장 독특한 분을 꼽으라면 역시나 이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연하는 예능마다 빵빵 터트리는 예능 치트키, 바로 홍진경 씨입니다. 네. 저희 뭐 개그계에서는 홍진경 씨가 모델 출신이라는 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거의 개그맨 선배거든요. 워낙 또 개그맨들하고 함께 다니고 홍진경 씨가 빠꾸하고 그 김인석 씨를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맞아요. 끌어주고 있죠. 그리고 당시에 영자의 전성시대에 출연하면서 예능의 전설로 만들었죠. 그 코너를 정말 두 분이서 이영자 씨요. 그래서 가끔씩 아직도 홍진경 씨가 개그맨 출신, 개그우먼 출신 아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제발 오해는 멈춰주시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진경 씨는 93년도 슈퍼모델 출신입니다. 네. 근데 이 슈퍼모델 대회에 참가할 당시에 홍진경 씨 나이가요 16살밖에 안 됐었어요. 그렇게 어리셨어요? 그렇게 어린데도 그 당시에 가장 개성 있고 좀 재밌는 포즈를 취한 참가자들한테 주는 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베스트 포즈상인데 그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홍진경 씨가. 근데 홍진경 씨가 그 네. 어린 나이에 그 돈 때문에 슈퍼모델이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홍진경 씨 집안이 집안이 아버지가 동네에서 이제 한의원을 조그맣게 하셨는데 환자가 많이 없으셔가지고 조금 힘들었었대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집안이 좀 기울었었다고 합니다. 네. 이때 홍진경 씨가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쓰러지셨으니까 당연히 그 유학비를 대줄 수 없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학비를 벌기 위해서 그 슈퍼모델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신분이 있는 관계는 아닌데요. 근데 그 모델로서 충분히 가치관 다 가셨다고 생각을 해요. 키나 뭐, 키나 뭐 이런 비율 정도로 봤을 때는 뭐 퍼펙트하지 않았나 생각.
유니크한 스타일이시죠. 예. 이제 예쁜 모델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다가 홍진경 씨가 딱 등장해서 그 무대에서 굉장히 떨지 않고 16살인데 당돌한 재밌는 포즈부터 뭐 눈빛이나 이런 걸 보여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았는데 저는 어떨 때 홍진경 씨가 모델로서 멋있게 보였냐면 전 세계적인 이탈리아 브랜드 B사 요 브랜드의 글로벌 모델에 홍진경 씨가 그래요? 섰었어요. 잡지에. 그때 보니까 아시아 모델로서 갖고 있는 매력적인 얼굴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델로 계속 했어도 네, 잘했을 것 같아요. 예. 신의 모델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홍진경 씨. 이제 가족들도 홍진경 씨가 금방 성공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예상과 달리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요? 왜 그랬냐면 정작 방송에서는 1등, 2등만 불렀다고 해요. 네. 그때 홍진경 씨가 잊혀질까봐 너무 불안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모델 선배 중에 이종희 씨라는 분이 있는데 전화를 걸었대요. 근데 마침 이종희 씨가 쇼 프로그램 녹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홍진경 씨가 가방이라도 들어주겠다 하고 무작정 촬영장에 쫓아갔는데 이 촬영장에서 홍진경 씨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생겼고 저도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홍진경 씨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나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대단한 게 그냥 무작정 PD님을 찾아가서 저 한 번만 출연시켜달라고 막 빌었다고 해요. 그래서 PD님이 결국 승낙을 해서 거기서 즉석에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정말 쉽지 않은 용기죠. 그렇죠. 어린 나이에. 네, 그렇게 출연하게 된 프로그램이 M채널의 특종 TV 연애라는 프로그램인데 대단한 인기였죠, 그때. 너무 다급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재밌는 얘기, 웃긴 얘기를 다 쏟아냈대요. 근데 다음 주부터 고정이 됩니다. 와, 그 녹음을 본 기억이 나거든요. 진짜요? 근데 진짜 충격적으로 웃겼어요. 그래서 이제 홍진경 씨를 두고 무슨 뭐 부잣집 딸이다, 뭐 PD 딸이다, 의사 딸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갑자기 너무 잘 나가니까. 심지어 진행자였던 이경규 씨가 제가 빽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그때 당시에는 갑자기 뭐 나오니까. 저는 예전에 홍진경 씨 한참 잘 나갈 때 제가 살던 지역에 팬미팅을 오신 거예요. 제가 우연히 거길 갔는데 중학생 때인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대단해 보이고 막 이렇게 아우라가 막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언니 저도 연예인 할 거예요. 나중에 봐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만나요. 그런데 한 번도 못 만났어요. 한번 뵙고 싶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저한테는 꿈이니까. 탑이셨어요. 그렇죠. 사실 홍진경 씨가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린 게 모델 활동보다는 이영자 씨와 함께 예능 프로그램을 맞아요. 하면서 더 인지도가 많아지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러 방송에서 이영자 씨는 나의 은인이자 귀인이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당시 뭐 대단한 유행어였죠. 뭐 안 계시면 오라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저도 생각이 나요. 전 국민이 다 따라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제 홍진경, 이영자 씨의 인기는 지금으로 치면 뭐 박나래, 장도연을 더 넘어서는 이렇게 보거든요. 영자의 전성 시대에 이제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게스트 출연했는데 정말 그 시원하게 한 방씩 치는 그 이영자 씨 멘트하고 홍진경 씨 또 옆에서 깐죽깐죽대는 게 너무 시원해,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죠. 진짜 그때 홍진경 씨 너무나 열심히 하는 모습 때문에 좀 오해를 받은 게 제정신이 에이 또 뭐 그렇게까지 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오해를 받았어요. 저건 제정신이 아니다. 저거는 제정신에 저렇게 날뛸 수가 없다. 사실 이래서 마약 단속국에서 진짜 홍진경 씨 찾아왔대요. 대박. 모바일 검사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저렇게 할 수 없다.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만큼 진짜 연기를 잘한 거죠. 맞아요. 옛날에 저기 심영래 씨도 마약 단속반에서 잠깐 오라고 해서 너 마약했지 하면서 검사를 받으러 한번 데려갔었대요, 실제로. 그때는 약간 코미디언들 보면서 이 제정신이 아닌데 이렇게. 방송을 보고. 네. 이영자 씨랑 그때 홍진경 씨랑 또 그 오라이 하고 나서 또 이어진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맞아. 금촌 땡네 사람들. 맞아. 네. 대단했죠.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정선희 씨도 여기 또 나와요. 맞아요. 너무 재밌었는데. 근데 여기에도 두 사람이 함께 출연하게 된 사연이 있었어요. 당시 이영자 씨 하면은 정말
엄청난 정말 최고의 스타였잖아요. 그런데 홍진경 씨를 이 군총땡내 사람들의 출연을 시키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도 두 사람이 함께 출연하게 된 사연이 있었어요. 당시 이영자 씨 하면은 정말 엄청난 정말 최고의 스타였잖아요. 그런데 홍진경 씨를 이 군총땡내 사람들의 출연을 시키기 위해서 PD님한테 무릎을 꿇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까지? 야, 무릎까지 꿇을 정도면 뭐 이영자 씨가 뭐 홍진경 씨한테 뭐 약점을 잡혔다든지. 왜냐면 이게 뭐 아니 근데 이영자 씨도 보면 굉장히 의리가 있어요. 누구한테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하기엔 쉽지 않은 일인데 이영자 씨가 그거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아닌 또 동생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예. 홍진경 씨가 예능계를 휩쓴 슈퍼모델 출신이었다면 이 예능계뿐만 아니라 각종 미인 대회까지 정말 다 휩쓴 또 그런 전설의 슈퍼모델 참가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불러봐 주세요. 지금까지? 요 힌트를 드시면 아실지도 모르겠네요. 간다. 가. 약간 성대모사 조금 추가할게요. 얘 누굽니까? Call me, touch me, 누나. 누나의 꿈. 현영 씨. 네, 바로 대한민국의 S라인 열풍을 몰고 온 바로 현영 씨입니다. 뭐 2000년대 그 현영 씨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사실 뭐 현영 씨가 한참 전성기를 누렸을 때 2006년도가 이제 거의 전성기였단 말이에요. M채널 이제 그 섹션 TV 연예통신 맞아요. MC를 한다고 했을 때 악플이 엄청 났어요. 목소리도 이상하고 이상하다 시키지 마라 이런 악플이 많았는데 실제로 그 현영 씨가 MC를 하고 나서 한 3주 만에 확 바뀌어요. 너무 신선하다. 너무 재밌다. 전달도 너무 잘 된다. 어마어마한 뭐 댓글이 달리면서 확 바뀌었죠. 그러니까 현영 씨는 확실히 그 당시의 MC 중에는 탑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예. 그 심지어 이 누나의 꿈이 그 이효리 씨랑 같이 활동이 겹쳐서 누나의 꿈과 이효리 씨의 개차라는 노래가 붙었는데 음원 차트에서 당당하게 누나의 꿈이 이겼어요? 이겼다고요? 근데 현영 씨 정말 그때 인기가 어마어마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막 모든 분야에서 탑을 찍으셨을 정도로 광고도 많이 찍었고 음반 활동도 잘 됐지만 본래 모델로서도 이제 활동 열심히 하시고. 그 당시에 제 기억이 맞다면 2002년 이후에 월드컵, 2006년 월드컵 때 또 엄청나게 큰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현영 씨가 원탑이에요. 맞아요. 나도 이제 거기서 진행을 하는데 현영 씨가 올 때는 진행하러 오는데도 군중이 몰려 들어가지고 그걸 못 뚫고 나오고 막 현영 씨가 무슨 저축을 너무 잘해가지고 제 기억이 맞다면 무슨 저축 또 재테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소환이 있다고 책도 내고 막 그래서 그거 엄청 막 베스트셀러 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예. 네, 많은 분들이 현영 씨의 수려한 외모 덕에 슈퍼모델 출신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출전만 했을 뿐이지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신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슈퍼모델 출전을 계기로 연예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저희 사무실로 처음에 소속이 돼 있긴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남세 여세에서도 게스트로 나왔었어요. 그랬어요? 예. 근데 어떻게 방송 쪽으로 이렇게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1997년도에 슈퍼모델 선발 대회가 끝난 후입니다. 현영 씨가 상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우울해하고 있었던 그 타이밍에 인기 프로그램인 이주일의 투나잇 쇼에서 무려 섭외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현영 씨는 그렇게 달밤의 체조라는 이 코너를 맡아서 이 코너의 진행을 하게 되면서 방송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주일 씨가 알아보신 걸까요? 사실 현영 씨는 그 슈퍼모델 출전하기 전에 다양한 미인 대회에 단골로 출전을 했었습니다. 사과 아가씨, 사과 아가씨도? 고추 아가씨, 고추 아가씨요? 목화 아가씨, 뭐예요? 경귤 아가씨. 프로 창자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아가씨 선발 대회, 전국 지방에 있는 대회, 특산품 대회, 뭐 도장 깨기처럼 계속 출전을 하셨다고. 대단하다. 그만큼 열정이 있는 거죠. 계속 도전했구나. 그렇죠. 예. 그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다.
현영 씨가 처음으로 미인대회 출전한 건 고등학교 3학년 때라고 합니다. 우연한 계기로 지원비를 대줄 테니 경기도 오산 대표로 미스 경기대회에 나가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미모가 뛰어나시다 보니까 그런 제안도 왔나 봐요. 그래서 현영 씨가 생각을 해보니까 의상 디자이너인 언니가 드레스를 해주면 요거 뭐 조금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업도 이렇게 스스로 하고 하면 창업비에서 돈이 조금 남겠다라는 계산이 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현영 씨가 이런 돈벌이도 있구나 해서 여기저기 이제 미인대회를 참가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그 미인대 뭐 참가비 때문에 그렇게 많은 참가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재테크로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지 다른 않았을까?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혜영 씨가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아버지가 입학금만 딱 주시고 앞으로 네가 알아서 벌고 네가 알아서 스스로 생활하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현영 씨는 졸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돈을 벌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요. 이게 정확하게 얼마를 벌었다라고 딱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꽤 쏠쏠했다라고 그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게 쏠쏠하긴 해도 큰 돈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현영 씨가 그 미인대회 대회마다 많이 이제 출전을 하긴 했는데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어쨌든 그 현영 씨가 어깨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서 지금은 그런 어깨를 굉장히 선호하지만 당시에는 그게 미인대회에서 원하는 이제 어떤 체형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본상은 못 받고 이제 뭐 협찬상 같은 걸 주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상법은 없었구나. 네. 요즘은 에이전시처럼 돼 있어서요. 그 저한테도 요즘 그게 많이 들어와요. 네. 대회 미인대회 나가라는 게. 근데 그게 어떤 대회냐면 이제 아이를 가진 미씨 대회. 맞아, 미씨 있어요.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거여서 뭐 한국 대표로 나가달라고. 그건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나가요. 나가면 무조건 되신다. 애볼 사람이 없어요. 나가야 되니까 있는 학생부터 때 애를 맡기고 남다 오세요. 미담 만들려면. 진정한 미담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 애 많이 보시던데요? 잘 보시던데요? 만들어 주시죠, 우리 저. 그렇게. 한번 미담을 제조해 보시죠. 미담 제조. 제가 그래요. 맡기고 갔다 와요? 네, 어쨌든 현영 씨는 여러 미인대회에 참가를 하면서 그렇게 쌓은 경험 덕분에 자신만의 매력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았나 싶은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밝은 에너지를 전파하면서 오래오래 활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스타 등용문과 90년대 청춘 스타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원조 배글녀 이선정 씨 정말 너무 재밌고 솔직하고 어떠셨어요 오늘? 이 풍문이 좀 기자분들도 많으시고 좀 센 프로죠. 좀 센 프로라서 제가 나와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제일 굉장히 셌어요. 제가 제일 셌나요? 별로 안 세죠. 만만한데요? 저희 되게 순해요. 되게 너무 따뜻하게 잘해주셔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입담 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정말 우리 이선정 씨 이뻐 죽겠다. 또 놀라주세요. 지금까지 많은 스타들을 배출해낸 스타 등용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솔깃하고 재밌는 소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들 씨 수고했어요. 채널 A